자, 최승의 진짜 주식.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저께는 미국 시장이, 자, 어저께 하락폭이 좀 컸었죠. 자, 미국이 보시면, 나스닥이 1%, 다우가, 자, 0.7%, 자, 어제 하락을 했는데, 자, 어저께 고용지표, 그러니까 원래 고용지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매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첫 주 금요일. 그런데 이 매주 첫 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존 매월 자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바로 고용지표가 자 매월 첫 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무부 산하에 있는 고용 그 통계 뭐라 그래야 되나? 통계국이라 그래야 되나? 네. 고용 통계국에서 발표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번에 자 전망치가 18만 건이 아니라 17만 5천 건인가 그렇죠. 근데 어저께 자 ADP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간 고용입니다. 자 민간 고용 지표. 자 이것이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자 봤었죠. 18만 5천 건인가 보다가 거기에 한 10,000건 정도 부족하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무래도 자 이 상무부에서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밤에 발표한 겁니다. 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자 0.2%가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계속 장중에 어제는 마이너스였죠. 자 미국 선물이 0.2% 올라 있었고 이것은 오늘 고용지표가 자 어저께 ADP 때문에 떨어졌던 것을 오늘 만회하리라고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ADP가 매주 이제 첫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자 이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 고용통계국에 발표하는 자 이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어제 ADP가 그러니까 오늘 고용지표가 혹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어저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낙폭이 컸는데 매도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로 연결이 됩니다. 그쵸? 가능한 금요일 날 종가에 오늘도 지금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장 막판에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자, 이 고용통계국 것은 오늘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자, 미국 오늘 선물이 0.2% 오른 거 보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준다. 아니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떨어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월요일 날은 항상 갭상승으로 가지요. 그래서 월요일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건 미국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ADP는 워낙 전망치를 18만 5천 건 정도 높게 보는 바람에 그런 거지요. 미국 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잘 나온 거예요. 지난날에 비해서 오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예측치를 하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자 요 말씀을 먼저 자 드리도록 합니다. 자 화면이 잘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유튜브로 보실 때는 화면을 이렇게 모니터를 스마트폰을 들고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아직도 그냥 세로로 들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회전 모드 위에다가 회전 모드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셔서 그래야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차트 캔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꼭 이렇게 폰을 가로로 들고 그렇게 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 날, 어제도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면 꼭,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0.5 정도면 보합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3분기에 대한 배팅 혹은 4분기에 대한 배팅 하반기를 본다면 물론 물량이 적으니까 좀 다음 주 좀 더 물량을 봐야 되겠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통상 외국인들이 보통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잡히는데 대부분 좀 이 그동안의 상황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약간은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난주까지만 했어도 이번 1분기가 원래 얼마가 나왔습니까? 1분기가 10조 좀 안 되게 나왔죠. 자, 2분기에 대해서 전망치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13조 정도를 봤어요. 그렇죠. 이 13조 정도를 봤었으면 좋았죠. 왜냐하면 오늘 14조가 나왔으니까. 14조. 이 14조가 얼마나 큰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합치면은 저 상반기에 24조입니다. 그러면 3분기 이후가 더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반기에 26조만 나와도 상반기만큼만 나와도 50조입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50조. 지난년도 26조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29조가 나왔습니다. 30조가 안 됐죠. 작년에 30조에서 원래 50조가 나온다면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은 310조에 불과합니다. 310조. 상장사 평균 PR 예를 들어 10배를 주면 500억이 돼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310조에 원래 50조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적이 24조가 상반기 나온 게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고 하반기는 더 잘 나오니까 50조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이번에 2분기 14조는 대박입니다. 최대 실적이니까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서프라이즈 한 거에 대해서 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잘 나오면 15조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요 15조 전망 때문에 14조가 그냥 반영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설레발이 심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15조 전망을 괜한 예상치를 어저께 ADP랑 똑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ADP가 6월달 신규 일자리를 18만 5천 건 정도로 예상 전망을 해버리니까 17만 건대 나와버리니까 그냥 미국장이 하락한 건 똑같습니다. 전망치 기준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쓸데없이 15조를 바른 바람에 그죠? 만약에 지난주처럼 그냥 13조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해도 그때만 해도 13조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14조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이렇게 됐겠죠. 13조를 예상했는데 14조면 서프라이즈 하는 건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15조도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어설픈 전문가들의 견해죠. 그네들은 맞추고 싶겠죠. 14조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15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던져서 맞으면 용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기대치를 한껏 올려버린 거죠. 삼성전자 기대치를 15조도 가능하다더라. 그러고 알고 있었는데 14조가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어갖고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차분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원래 금요일 날이 좀 차분하죠. 그러다가 종가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올리는데 오늘 특히 삼성전자의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게 또 SK 이제 하이닉스가 보죠. 하이닉스는 또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막판에 또 올라가서 시건 3조 만들어내 놓고도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6,640억이 나왔는데 참 LG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갭이 정말 크죠. 하이닉스는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조인데 LG전자가 6,600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0%, 1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IT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시장에서 근데 보죠. 삼성전자를 지난 1분기가 10조, 이번 2분기를 14조가 나왔지만 15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2분기 전체적으로 상장사들 자 실적이 자 안 좋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자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것도 좀 네,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는 저 정도 높게 보고 그리고 또 전체 상장사가 지난 1분기가 49조인가 나왔는데 2분기는 48조를 보고 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자, 어쨌든 큰 고비 하나씩 삼성전자는 늘 실적 발표를 하고 잘 나오고 최대 실적을 찍고는 꼭 그때부터는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아쉽죠. 14조였기 때문에 예. 지난주까지 보던 13조에서 자 오늘 최대 실적 14조가 나왔으면 오히려 축제 분위기가 됐을 뻔했는데 14조를 찍고도 자 15조 전망치보다 미흡해서 오히려 매물을 맞고 약간 밀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크네요. 네. 어쨌든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오늘도 확인됐지만 역시나 IT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 실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흐름도 보시면 딱 이것만 보면 알지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뭐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비아트론 HB 자 뭐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도 14조를 찍었듯이 네 바로 IT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소재 쪽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최고는 전기차입니다. 일진머테리얼즈, 사마콘덴서, 후성, 에코프로. 자 전기차는 막상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차는 추천을 안 한 사람 전문가들이 방송인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처럼 추적 거래하면서까지 자 추천하지 않다 보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자 그래서 테슬라를 괜히 부각을 한 테슬라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았죠. 어젠가 그젠가는 7%도 떨어지고 테슬라가 최근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의 조정으로 전기차 흐름이 꺾일 거다라고 전망했던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기차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고밸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히 추천 안 한 자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조정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테슬라가 조정받으니까 전기차는 네, 매도로 신호를 줬는데 자 오늘 민망하게 됐겠죠. 일진머티리얼즈 10% 급등을 했고 후성과 에코프로 이들은 다시 신고가를 사마콘덴석처럼 거의 대부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나요? 오늘 장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늘 장은 거의 보합장이었습니다. 예. 자 보합장이었는데 혼조였습니다만 보합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보세요. 전기차는 급등을 합니다.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 그죠? 자 실적에 수급 들어오는 진짜 주식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지난 3개월 이상 유튜브에 진짜 주식을 강조했던 종목의 제일 핵심 종목이 뭐였습니까? 예, 지금 전기차 올라가서 제가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자 정말 주장창 전기차 그리고 일부 IT 자 여기 오늘도 보면 자 IT 업종들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OLED 쪽으로가 자 시장 주도 있고 쟤네들이 실적이 잘 나오죠. 전기차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별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개별 진짜 주식을 저기에다가 오늘 올려놨는데 역시 실적 시즌에 이만한 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현대해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험업종들 화재보험 쪽으로 보험업종들의 원래 실적 2분기가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많고 원래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게 보험이 다 있습니다. 동부아재도 그렇고 메리츠아재도 그렇고 현대상도 그렇고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보험에 많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에 많습니다. 증권 해서 보험과 증권 자 그리고 일부 금융지주사들 자 일부 금융주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많고 2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전기차와 반도체와 OLED 이쪽이 거의 실적은 애들이 다 싹쓸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예요? 보험이야 오늘 하자 했습니다. 보험 빼고 증권이나 전기차나 또 자 이 OLED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식 조건에 맞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진짜 주식 조건은 뭡니까? 미래 실적 자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 거기에다가
메이저들 수급이 자 베이스가 되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면 진짜 주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왔죠.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드디어 2분기 자 실적 시즌, 자 어닝 시즌에 드디어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종목을 실적 시즌 좋은 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적이 부진한 것들, 실적이 악화되는 것들, 자 이런 종목이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부진, 실적 악화 예상되는 종목을 피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전부 좋은 실적 종목만 찾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부진이나 악화로 이어지면 바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적 부진 악화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하고 악화됐다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 큰 손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은 하반기를 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보면 실적 시즌 되면 딜레마가 그거죠. 실적은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막 올라가. 매집을 해.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이미 실적 부진하고 악화된 거는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오히려 자 개인들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알았는 거고, 이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표가 됐으니까 오히려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죠? 악재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고 하반기를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사는 경우에 이거는 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잘 나올 거를 알고 있었고 잘 나오기는 했는데 예상치를 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팔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수급입니다. 실적 시즌이나 전부 실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자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어쨌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죠. 이거는 가그가 되어버립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순간에 큰 선들은 이들은 미래 실적에다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 자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수급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미래 실적은 안 좋은 겁니다. 과거 실적은 발표가 끝난 것이고, 그죠? 자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자 큰 손들이 들어와요. 그거는 이미 과거 실적은 안 좋았지만 3분기 또 4분기 하반기가 잘 나올 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3분기고 4분기예요. 근데 3분기와 4분기를 모르잖아, 그죠? 2분기는 발표가 되는데 몰라. 그걸 알고 배팅하는 게 바로 수급들이, 큰손 수급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주목,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주목, 두 가지 동시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진짜 주식이죠. 진짜 주식. 미래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런 관점으로 계속 봤으면 결국 오늘 이 전기차들, 일진머티리얼즈, 사마콘덴서, 자 오늘 후성, 그리고 에코프로, 이들의 오늘 쌍끌이 수급과 대단한 급등을 여러분들은 자 오늘 보실 수가 있었겠죠. 예, 자 종목은 간단하게 자 일진머티리얼즈부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겹게 여러분과 자 쫓아가면서 하고 있는 자 종목입니다. 자 그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부업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 하시든 제 유튜브를 진짜 주식을 보시면서 일진머티리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 또 혹은 직장인분들이 월급 좀 쪼개서 살아봤더니 야 역시 진짜 주식이 최고다라고 할 때 늘 꼽는 종목이 바로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예? 이런 종목이 항상 있겠죠. 거기에 뭐 소재 쪽에 SKC 코롱피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자 전기차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주식을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죠? 일진머티리얼즈가 바로 이 동막, 이 일렉포일을 자 세계 1위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 일진머티리얼즈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 진짜 주식을 자 잠깐 봤다 말았다 하지 마시고, 지난 거라도 자 뭐 며칠 못 봤으면 지난 거라도 한번 쭉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빅데이터가 자료가 유튜브 안에서 제가 쌓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빅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은 들어와서 이 진짜 주식 안에서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래 보면 참 전기차가 참 이 양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면 참 지겹게 전기차 관련한 종목을 추천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자 일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그냥 자 전기차는 그때 관심 가져보세요 하고 최근에 올라가니까 추천하는 거라 진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제품 정보를 통해서 또 진짜 주식 라벨을 다 붙여가면서 최대 실적 200억 적자 300억 적자 그리고 작년에 290억 원래 420억 전망되는 걸 진짜 주식의 조건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 조건에 맞는 걸로 기준 내 적합한 것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전기차 시대가 열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일점머티를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주식 관점이죠.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진짜 주식 관점에서 그래서 매매는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가장 자 사막 콘덴서는 제가 좀 큰 소리를 쳐도 되는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는 전기차 안에서도 좀 관심이 없는 전기차에서 소재 쪽 단에서 관심이 많죠. 일진먼트럴즈, 에코프로, LNF, 후성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있어도 콘덴서 쪽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전기차 섹터에 포함을 시켜서 또 수급을 그리고 원래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 최대 실적이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진짜 주식 라벨을 붙여가면서 최대 실적도 가능하다. 지난 2010년도에 185억도 가능하다. 증권사 전망치는 150억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딱 나오게 되면 자 1분기가 43억이라 2분기까지 나와서 100억만 딱 나오면 최대 실적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제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 계속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주식은 사막 콘덴서죠. 전기차 안에서도 약간 소외됐던 종목을 여러분한테 끄집어내서 알려드렸고 이게 신고가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흔해 빠진 옛날에 삼화전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정말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 했던 삼화콘덴서 실제로 2014년도에 적자 종목이었어요. 2014년도에 적자 날 정도로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그냥 그랬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끌어올리는데 예. 자 그런 종목을 뽑아서 진짜 주식에 올렸으니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인정을 좀 해야 되고 좋아요도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주셔야 되겠죠. 예, 하반기가 이네들이 계속 전기차가 하반기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주도할 종목군들을 이게 찾아서 계속 유튜브에다 올려드리고 이런 자 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데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면서 좀 힘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한 거야. 아,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봤는데 좋아요도 한 번 없으면 이 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도움이 되어야 이것도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막 콘덴서를 잡으신 분 입장에서 사막 콘덴서는 제가 진짜 주식으로 해서 가장 아마 여러분이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몇몇 냈다면 2명 중에 한 분은 제 영향을 받아서 했을 거니까 지금 어느 구간에 들어갔던 손해난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모두들이 오늘 다 수익이 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제가 자랑질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이 보시면은 지난 언제였어요? 3월 달부터 이게 60선 넘을 때 4월 달에 이 많은 추천 문자를 얼마나 문자를 수북하게 보냈네요. 그렇죠? 이 많은 문자를 자 VIP 원들한테 쌌고 정별이 되고 난 다음에 간간히 좀 차트 잠깐만요. 네. 자, 이때를 쌌고, 그리고 계속 쫓아가면서 급소가 나오면 계속 따라하면서 그럽니다. 자, 오늘은 후성이 매매하기는 제일 좋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신고가를 깨버렸어요. 얘는 쌍끌이 수급도 돌아왔었고, 오늘 외국인 기관들, 자, 13만 주가 돌았네요. 오늘 13만 주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신고가를 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고가 깨고 날아가는 종목, 자, 이 사막콘덴서와 알코프로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오늘도 매매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셨던 분들도 후성에선 오늘 매매하셨던 분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들어갔어도 2%는 가볍게 아마 후성은 트레이딩을 했어도 오늘 2%는 수익이 났겠죠. 자, 전해질적으로 물론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전기차 쪽의 전해질의 매출 비중은 15%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후성을 넣은 거지 실제는 냉매가스입니다. 냉매가스. 오히려 앞으로 자 LNG선을 뭐 도입을 하거나 오히려 그럴 때 더 동성하이텍과 같이 더 영향을 받칠 수 있죠. 자 전체 매출액의 50%가 냉매가스고 그 다음에 그 SK 머티리얼즈가 생산한 것 같은 특수가스 있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이게 매출 비중도가 20%입니다. 후성은요. 그래서 후성은 지금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은데 반도체에 끼워도 좋고 전기차에 넣어도 좋고 그죠? 예, 또 본행제 그쪽 기업들과 넣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후성은. 그러니까 두루뭉실 다 들어가는 거지요. 최대 실적입니다. 자 지난 연도에 360억 이게 좀 서프라이즈한 게 2014년도에 90억 적자였어요. 제가 일부러 3년치를 적어드리는 게 그거죠. 그게 15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무려 360억 이 참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90억짜리 적자가 2년 만에 360억 흑자가 나왔고 올해는 530억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 서프라이즈한 거죠. 결국은 주가는 실적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증가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니까 결국 신고가까지 온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매매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또 한번 신고가를 깼는데 화려합니다. 올해 들어서 날아가는 걸 보세요. 올해 들어서 더블 갔습니다. 에코프로. 자, 이 에코프로의 2차전지 양극할 물질. 자,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 예,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예, 자, 요거는 가장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최고의 일던 자 에너지 밀도와 그리고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에코프로였었죠. 그래서 LNF의 이 NCM보다도 물론 얘들도 NCN도 생산합니다만 네, NCA 양극할 물질을 삼성 SDI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메이저가 있다 보니까 자 일본의 스미토모가 자 장악하고 있는 NCA 양극할 물질 시장을 절반을 뺏어 오게 됐던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25%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는 삼성 SDI의 선방이 있을 때마다 자 에코프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적이 보면 58억 100억 작년에 100억인데 1분기가 79억 80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가. 그리고 원래 전체적으로 260억이에요. 자 이렇게 신고가 깨고 날아가는 이유는 야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설 것 같거든. 그죠? 자 1분기만 해도 80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에코프로에 대한 자 기대가 상당했던 거고 이것도 정비할 때 자 앞서 사마 콘덴서나 후성을 여러분에게 지겹게 문자를 쐈던가 똑같이 지겹게. 그러니까 대충 올라가고 나서 전기차 주목하세요. 전기차가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전기차 간다고 했지요.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와 좀 달리 저희들은 바닥권에서 문자를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여러분 VIP 회원분들에게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계속 쫓아가면서 지금 추세 살아있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게 인위적으로 자 누가 안 좋은 종목을 무슨 방송이나 통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저희들은 진짜 주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 주식의 수급이 들어오고 정렬이 만들어지고 급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주식을 통해서 추천을 해왔던 것도 바로 그랬죠. 그래서 자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종목이 좋았다라고 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주식 라비에를 여기다 붙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실적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라벨을 붙인 겁니다. 저 또한 저를 믿지 마시고 저 진짜 주식 라벨을 믿으세요. 저 진짜 주식 라벨이 붙은 종목 저것이 어떻게 보면 케이스 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마크처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올해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종목. 전기차가 안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전기차는 모든 종목의 전기차는 일칠머티리얼즈도 진짜 주식 라벨, 사마콘덴서 진짜 주식, 후성 진짜 주식, 자 에코프로 진짜 주식 라벨이 자 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붙어 있느냐고요? 아니죠. 자, 자동차 붙어 있습니까? 자, 현대차, 자,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기고 있는데, 현대차들이 붙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라,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자, 저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코스맥스하게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디야? 이지바이오는 붙어 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오늘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시가총액 3,600억. 자, 거의 연결 기준으로 39개의 자회사, 그리고 주요 자회사만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지바이오가, 자, 이 옵티팜만 상장을 시켜도 4천억짜리입니다. 저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옵티팜, 우리손 이미 상장되어 있죠. 정다운, 팝스토리 다 상장되어 있고, 마니커 되어 있죠. 이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사실상 지주사입니다. 이지바이오니까 바이오 기업인 줄 아시는데 사실상 네, 바로 지주사로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입니다. 그러면 단지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서 이 정도냐? 수익 가치 보세요. 700억, 800억 연결 기준에 했을 때 700억, 8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 올해는 117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자, 언젠가는 한번 크게 한번 오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수렴되는 구간, 그리고 20선 탈 때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자,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61선에서 양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지바이오 급소고, 다음 주는 21선을 아마 가볍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인선 ENT를 봅니다. 오늘 인선 ENT 너무 좋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네, 드렸었고, 인선 ENT 오늘 급등 패턴 받는 분들은 오늘 문자를 다시 받았을 것이고, 자, 저희 VIP 회원들도 이 SMS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다 맞았죠. 그때, 자, 진짜주의 다 소개했던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 차례, 자,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이 인선 ENT고, 지난 6월 달에는 음봉에서까지도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를 때가 됐거든. 자,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연결고리로선 오늘 징검다리 캔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수급 들어왔으니까 마음 놓고 오늘 매매를 했죠. 오늘 1시 반경에 오늘 기관들이 13,000주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자, 2시 반에 오늘 35,000주가 들어왔고, 장 끝났을 때 지금 70,000주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와야죠. 인선 ENT는 자, 사모펀드가 물량을 정리하는 것 같아. 기관들이 정말 많은 매물을 내놨었어. 근데 기관 수급 들어온 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수급 들어와서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인선 ENT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인선 ENT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시가총액만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는 내재 가치가 우수하다. 얘가 갖고 있는 예, PBR 자체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수익 가치가 없으면 안 하죠. 근데 인선 ENT가 사업 적자를 보던 2014년도에가, 그리고 자 80억에 2015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난년도 180억입니다. 성장 속도를 가만히 보세요. 원래 예상치가 250억에서 280억을 자 보고 있습니다. 이거 10배수만 하더라도, 원래 예상치 10배수만 해도 시가총액이 만족이 되죠. 성장 가치가 뛰어나면서 또 상당한 네,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자동차, 또 이 중고차 판매 쪽에 인선 모터스도 갖고 있고, 폐차 사업도 하고 있고, 자,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고 있고, 예. 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기 사천이나 이쪽에 2개를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선 ENT는 자, 늘 쫓아가면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 왠지 정배이 되고 난 다음에 손바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자,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자, 폐기물은 M&A 이슈, 그리고 실적 기대감, 그리고 장마나 앞으로 이제 태풍이 오겠죠. 태풍, 계절적 성수기까지 이거 다 포함해서 제가 폐기물 업체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선 ENT, 코엔테, 그리고 KG ETS, 아마 진짜 주식을 보시는 분에게는 친숙한 종목일 겁니다. 그동안 진짜 주식에서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호남 쪽 기반의 Y엔텍은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인선 ENT와 코엔텍, KG ETS를 말씀을 드렸고, 자 M&A 이슈는 맥커리가 자 이 폐기물 전용 펀드 5천억짜리 만든다고 합니다만, 맥커리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사모펀드들이 폐기물을 자 2014년 이후 10개나 인수를 했다고
여러 번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폐기물이 이 노다지 사업이라는 거죠. 폐기물. 저기에다가 또 가스를 스팀 만들어서 또 에너지 사업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요새 골재 채취가 안 되는데, 골재를 또 활용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골재를 다시 되팔기도 하고, 많은 부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폐기물 업체예요. 그래서 맥커리가 우리나라에서 4개나 벌써 인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M&A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 다 이 인선 ENT 또 코인텍 전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KGETS는 사상 최대는 아니어도 원래도 상당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장마나 태풍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무너진다거나 건물이 붕괴가 된다거나, 자, 이랬을 때 바로 폐기물 관련한 기업들이 이들이 수저가 있다고 해서 심리적인 측면이죠. 장마 태풍이 오게 되면 심리적인 측면에선 폐기물 업체에 단기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좋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오늘 기간 수급이 들어오길래 인선 ENT를 콕 찍어서 매매를 하자 했고요. 코엔텍은 매매 자리가 없습니다. 코엔텍 이미 여러 차례 많이 해왔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많은 자리에 여러분과 진짜 주식의 소개를 했었고요. 코인텍은 바로 맥커리가 33%인가 주고 33% 인수를 했고, 맥커리가 코인텍을 추가로 더 인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선 계속해서 코인텍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지바이오와 인선 ENT의 말씀을 좀 드려왔고, 그 다음에 현대상 보험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 쪽은 여러분에게 모바일 회원들에게 바로 최승훈 플러스 해드린 자리는 저 자리였었고요. 보험 쪽도 원래 최대 실적 전부 진짜 주식 라벨을 다 받고 있는데, 현대해상이든 또 메리츠 하재든 오늘 현대해상이 신고가를 깼죠. 전체적으로 실적은 다 똑같습니다. 메리츠 하재도 오늘 신고가를 깨고, 쟤도 원래 최대 실적 작년에 3천억, 원래 4,300억을 바라봅니다. 4,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조 2천억에 밖에 안 되니까, 성장 속도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오히려 못 쫓아가고 있죠. 신고가 그냥 깨는 거 아닙니다. 신고가 깨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재료 갖고 올라가는 종목 못하죠. 누가 추천해서. 그러나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종목은 원래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신고가 깨는 거는 계속 신고가였잖아요.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이런 거는 계속 따라가서 하기가 좋죠. 믿음이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동부화재도 원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얘는 신고가까지는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최대 실적 지난 연도 7,200억 정도인데 1분기만 하면 2,300억이 나왔으니까 4분기 곱하면 9,000억입니다. 만약에 1분기 성장이 50% 성장을 했는데 50% 성장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 5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보험업종이 의외로 괜찮죠. 또 보험업종은 지금 금리가 인상 구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은요 미리 보험을 먼저 받아서 그걸 돈놀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 만기가 되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주는 거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채권들을 갖고 있죠. 그걸 갖고 보유 채권을 갖고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자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죠. 이자 수익.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제일 먼저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더 그네들이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이자가 이자 수익이 1%만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죠. 그거를 먼저 받아놓고 돈 굴리고 있으면서 이자 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손해율을 지급하는 상황 구조로 되고 있죠.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동부화재,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하재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라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TBH는 과거에 베이지가우스입니다. 이 베이지가우스가 이름이 TBH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는 실적이랄 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120억짜리였지만 사실상 순이익은 3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 가서 베이지가우스 깐다고 의류 개발한다고 그냥 돈만 쓰고 실제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원래입니다.
올해가 240억을 예상을 합니다. 240억. 자, 240억. 예상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지난 연도는 3억밖에, 근데 1분기를 보시면 110억인데 순이익이 80억이 나왔어요. 가장 의미 있는 실적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진짜 주식 라벨을 못 받았는 것은, 네, 2015년도, 13년도, 2013년도에 무려 520억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는 그때였으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TBH 글로벌은 정멸이 만들어졌고 오늘 처음으로 눌림목 급소가 나왔습니다. 양분양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TBH까지 자 말씀을 드렸고 기타 자 HB와 비아트론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늘 해오고 있던 자 그런 반도체와 OLED 관련한 종목도 오늘 했었고요. 쟤들만 조금 더 매매하기 좋았지 나머지 전체로 다 좋았습니다. 하나 자 오늘은 또 이번 주는 역시나 여러분들 탑픽 업종은 뭐라고요? 바로 전기차고 전기차는 제가 여러분 제시한 진짜 주식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 섹터는 바로 전기차였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전기차가 올라갈 때마다 한호를 하고 갖고 계실 겁니다. 이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저도 상담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 자 어설프게 전기차에 대해서는 네, 다 고밸류 평가, 고밸류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반등시 매도 쪽으로 분위기를 많이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방송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무슨 반등시 매도냐? 이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거죠. 무슨 학교에서 주식을 배웠냐라는 거죠. 예, 이 극대화만이 개인들이 자 유일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죠. 자 언젠가 그런다고 무한정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태도를 바꿀 때가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죠? 그때 팔고 나오면 되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그냥 자, 전기차는 그때 관심 가져보세요 하고 최근에 올라가니까 추천하는 거나 진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제품 정보를 통해서 또 진짜 주식 라벨을 다 붙여가면서 최대 실적 200억 접자, 300억 접자 그리고 작년에 290억 원래 420억 전망되는 걸 진짜 주식의 조건에 여러분에게 모든 거를 이 조건에 맞는 걸로 기준 내 적합한 것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전기차 시대가 열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일진머티를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주식 관점이죠.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진짜 주식 관점에서 그래서 매매는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가장 자 사막 콘덴서는 제가 좀 큰 소리를 쳐도 되는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는 전기차 안에서도 좀 관심이 없는 전기차에서 소재 쪽 단에서 관심이 많죠. 일진먼트럴즈, 에코프로, LNF, 후성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있어도 콘덴서 쪽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네, 전기차 섹터에 포함을 시켜서 또 수급을 그리고 원래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 최대 실적이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진짜 주식 라벨을 붙여가면서 최대 실적도 가능하다. 지난 2010년도에 185억도 가능하다. 증권사 전망치는 150억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딱 나오게 되면 자 1분기가 43억이라 2분기까지 나와서 100억만 딱 나오면 최대 실적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 계속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진짜 주식은 사막 콘덴서죠. 전기차 안에서도 약간 소외됐던 종목을 여러분한테 끄집어내서 알려드렸고 이게 신고가 깨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저 흔해 빠진 옛날에 삼화전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정말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 했던 삼화콘덴서 실제로 2014년도에 적자 종목이었어요. 2014년도에 적자 날 정도로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그냥 그랬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끌어올리는데 예. 자 그런 종목을 뽑아서 진짜 주식에 올렸으니 여러분들이 네, 이 정도면 인정을 좀 해야 되고
좋아요도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주셔야 되겠죠. 예, 하반기가 이네들이 계속 전기차가 하반기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주도할 종목군들을 이게 찾아서 계속 유튜브에다 올려드리고 이런 자 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데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면서 좀 힘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한 거야. 아,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봤는데 좋아요도 한번 없으면 이 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도움이 되어야 이것도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막 콘덴서를 잡으신 분 입장에서 사막 콘덴서는 제가 진짜 주식으로 해서 가장 아마 여러분이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몇몇 냈다면 2명 중에 한 분은 제 영향을 받아서 했을 거니까 지금 어느 구간에 들어갔던 손해난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모두들이 오늘 다 수익이 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제가 자랑질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이 보시면은 지난 언제였어요? 3월 달부터 이게 60선 넘을 때 4월 달에 이 많은 추천 문자를 얼마나 문자를 수북하게 보냈네요. 그렇죠? 이 많은 문자를 자 VIP 원들한테 쌌고 정별이 되고 난 다음에 간간히 좀 차트 잠깐만요. 네, 자 이때를 쌌고 그리고 계속 쫓아가면서 급소가 나오면 계속 따라하면서 그럽니다. 자 오늘은 후성이 매매하기는 제일 좋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신고가를 깨버렸어요. 얘는 쌍끌이 수급도 돌아왔었고 오늘 외국인 기관들 자 13만 주가 돌았네요. 오늘 13만 주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신고가를 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고가 깨고 날아가는 종목 자 이 사막 콘덴서와 알코프로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오늘도 매매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셨던 분들도 후성에선 오늘 매매하셨던 분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들어갔어도 2%는 가볍게 아마 후성은 트레이딩을 했어도 오늘 2%는 수익이 났겠죠. 자, 전해질적으로 물론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전기차 쪽의 전해질의 매출 비중은 15%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후성을 넣은 거지 실제는 냉매 네. 자 최승의 진짜 주식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미국 시장이 자 어저께 하락폭이 좀 컸었죠. 자 미국이 보시면 나스닥이 1% 다우가 자 0.7% 자 어제 하락을 했는데 자 어저께 고용지표 그러니까 원래 고용지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매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첫 주 금요일. 그런데 이 매주 첫 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존 매월 자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바로 고용지표가 자 매월 첫 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무부 산하에 있는 고용 그 통계 뭐라 그래야 되나? 통계국이라 그래야 되나? 네. 고용 통계국에서 발표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번에 자 전망치가 18만 건이 아니라 17만 5천 건인가 그렇죠. 근데 어저께 자 ADP 같은 경우는 이건 민간 고용입니다. 자 민간 고용 지표. 자 이것이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자 봤었죠. 18만 5천 건인가 보다가 거기에 한 10,000건 정도 부족하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무래도 자 이 상무부에서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밤에 발표한 겁니다. 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자 0.2%가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계속 장중에 어제는 마이너스였죠. 자 미국 선물이 0.2% 올라 있었고 이것은 오늘 고용 지표가 자 어저께 ADP 때문에 떨어졌던 것을 오늘 만회하리라고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ADP가 매주 이제 첫 그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자, 이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 고용 통계국에 발표하는 자, 이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어제 ADP가 그러니까 오늘 고용 지표가 혹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어저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낙폭이 컸는데 매도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로 연결이 됩니다. 그쵸? 가능한 금요일 날 종가에 오늘도 지금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장 막판에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자, 이 고용통계국 것은 오늘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자, 미국 오늘 선물이 0.2% 오른 거 보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준다. 아니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떨어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월요일 날은 항상 갭상승으로 가죠. 그래서 월요일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건 미국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ADP는 워낙 전망치를 18만 5천 건 정도 높게 보는 바람에 그런 거지요. 미국 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잘 나온 거예요. 지난날에 비해서 오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예측치를 하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자, 요 말씀을 먼저 자 드리도록 합니다. 자, 화면이 잘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유튜브로 보실 때는 화면을 이렇게 모니터를 스마트폰을 들고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아직도 그냥 세로로 들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회전 모드 위에다가 회전 모드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셔서 그래야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차트 캔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꼭 이렇게 가로로 폰을 가로로 들고 그렇게 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 날 뭐 어제도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면 꼭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뭐 0.5 자, 실적이 자, 안 좋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자,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는 저 정도 높게 보고 그리고 또 전체 상장사가 지난 1분기가 49조인가 나왔는데 2분기는 48조를 보고 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자, 어쨌든 큰 고비 하나씩 삼성전자는 늘 실적 발표를 하고 잘 나오고 최대 실적을 찍고는 꼭 그때부터는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아쉽죠. 14조였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보던 13조에서 자, 오늘 최대 실적 14조가 나왔으면 오히려 축제 분위기가 됐을 뻔했는데 14조를 찍고도 자 15조 전망치보다 미흡해서 오히려 매물을 맞고 약간 밀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크네요. 어쨌든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도 확인됐지만 역시나 IT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 실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흐름도 보시면 딱 이것만 보면 알지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비아트론, HB. 자, 뭐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도 14조를 찍었듯이 바로 IT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소재 쪽.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최고는 전기차입니다. 일진 머테리얼즈, 사마콘덴서, 후성, 에코프로. 자, 전기차는 막상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차는 추천을 안 한 사람 전문가들이 방송인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처럼 추적 거래하면서까지 자, 추천하지 않다 보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자, 그래서 테슬라를 괜히 부각을 한 테슬라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았죠. 어젠가 그젠가는 7%도 떨어지고
테슬라가 최근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의 조종으로 전기차 흐름이 꺾일 거다라고 전망했던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기차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고밸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히 추천 안 한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조정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테슬라가 조정받으니까 전기차는 매도로 신호를 줬는데 자, 오늘 민망하게 됐겠죠. 일진머티를 10% 급등을 했고 후성과 에코프로 이들은 다시 신고가를 사마콘덴석처럼 거의 대부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나요? 오늘 장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늘 장은 거의 보합장이었습니다. 예. 자, 보합장이었는데 혼조였습니다만 보합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보세요. 전기차는 급등을 합니다.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 그죠? 자, 실적에 수급 들어오는 진짜 주식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지난 3개월 이상 유튜브에 진짜 주식을 강조했던 종목의 제일 핵심 종목이 뭐였습니까? 예, 지금 전기차 올라가서 제가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자, 정말 주장창 전기차 그리고 일부 IT 자, 여기 오늘도 보면 자, IT 업종들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OLED 쪽으로가 자, 시장 주도 있고 쟤네들이 실적이 잘 나오죠. 전기차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별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개별 진짜 주식을 저기다가 오늘 올려놨는데 역시 실적 시즌에 이만한 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현대해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험업종들 하재보험 쪽으로 보험업종들의 원래 실적 2분기가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많고 원래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게 보험이 다 있습니다. 동부아재도 그렇고 메리츠아재도 그렇고 현대상도 그렇고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보험에 많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에 많습니다. 증권 해서 보험과 증권 자 그리고 일부 금융지주사들 자 일부 금융주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많고 2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전기차와 반도체와 OLED 이쪽이 거의 실적은 애들이 다 싹쓸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예요? 보험이야 오늘 하자 했습니다. 보험 빼고 증권이나 전기차나 또 자 이 OLED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식 조건에 맞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진짜 주식 조건은 뭡니까? 미래 실적 자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 거기에다가 메이저들 수급이 자 베이스가 되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면 진짜 주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왔죠.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드디어 2분기 자 실적 시즌, 자 어닝 시즌에 드디어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종목을 실적 시즌 좋은 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적이 부진한 것들, 실적이 악화되는 것들, 자 이런 종목이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부진, 실적 악화 예상되는 종목을 피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전부 좋은 실적 종목만 찾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부진이나 악화로 이어지면 바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적 부진 악화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하고 악화됐다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 큰 손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은 하반기를 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보면 실적 시즌 되면 딜레마가 그거죠. 실적은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막 올라가. 매집을 해.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이미 실적 부진하고 악화된 거는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오히려 자 개인들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알았는 거고 이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표가 됐으니까 오히려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죠? 악재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고 하반기를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사는 경우에 이거는 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잘 나올 거를 알고 있었고 잘 나오기는 했는데 예상치를 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팔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수급입니다. 실적 시즌이나 전부 실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자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어쨌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죠. 이거는 가그가 돼버립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순간에 큰 선들은 이들은 미래 실적에다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 자,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수급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미래 실적은 안 좋은 겁니다. 과거 실적은 발표가 끝난 것이고, 그죠? 자,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자, 큰 손들이 들어와요. 그거는 이미 과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자, 3분기 또 4분기 하반기가 잘 나올 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3분기고 4분기예요. 근데 3분기와 4분기를 모르잖아, 그죠? 2분기는 발표가 되는데 몰라. 그걸 알고 배팅하는 게 바로 수급들이, 큰손 수급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주목,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주목, 두 가지 동시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진짜 주식이죠. 진짜 주식. 미래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런 관점으로 계속 봤으면 결국 오늘 이 전기차들, 일진머티리얼즈, 사마콘덴서, 자, 오늘 후성, 그리고 에코프로, 이들의 오늘 쌍끌이 수급과 대단한 급등을 여러분들은 자, 오늘 보실 수가 있었겠죠. 예. 자, 종목은 간단하게, 자, 일진머티리얼즈부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겹게 여러분과 자, 쫓아가면서 하고 있는 자, 종목입니다. 자, 그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부업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 하시든 제 유튜브를 진짜 주식을 보시면서 일진머티리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 또 혹은 직장인분들이 월급 좀 쪼개서 사나 봤더니 야, 역시 진짜 주식이 최고다라고 할 때 늘 꼽는 종목이 바로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예? 이런 종목이 항상 있겠죠. 거기에 뭐 소재 쪽에 SKC 코롱피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자, 전기차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주식을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죠? 일진머티리얼즈가 바로 이 동막, 이 일렉포일을 자, 세계 1위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 일진머티리얼즈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 진짜 주식을 자, 잠깐 봤다 말았다 하지 마시고 지난 거라도 자, 뭐 며칠 못 봤으면 지난 거라도 한번 쭉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빅데이터가 자료가 유튜브 안에서 제가 쌓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빅데이터를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은 들어와서 이 진짜 주식 안에서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래 보면 참 전기차가 참 이 양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면 참 지겹게 전기차 관련한 종목을 추천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정도면 보합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3분기에 대한 배팅 혹은 4분기에 대한 배팅 하반기를 본다면 물론 물량이 적으니까 좀 다음 주 좀 더 물량을 봐야 되겠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통상 외국인들이 보통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잡히는데 대부분 좀 이 그동안의 상황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자, 억울한 측면이 있다. 약간은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난주까지만 했어도 이번 1분기가 원래 얼마가 나왔습니까? 1분기가 10조 좀 안 되게 나왔죠. 자, 2분기에 대해서 전망치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13조 정도를 봤어요. 그렇죠. 이 13조 정도를 봤었으면 좋았죠. 왜냐하면 오늘 14조가 나왔으니까. 14조. 이 14조가 얼마나 큰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합치면은 저 상반기에 24조입니다. 그러면 3분기 후가 더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반기에 26조만 나와도 상반기만큼만 나와도 50조입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50조. 지난년도 26조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29조가 나왔습니다. 30조가 안 됐죠. 작년에 30조에서 원래 50조가 나온다면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은 310조에 불과합니다. 310조. 상장사 평균 PER 예를 들어 10배를 주면 500억이 돼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310조의
자, 원래 50조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자, 문제는 이 실적이 24조가 상반기 나온 게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고, 하반기는 더 잘 나오니까 50조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이번에 2분기 14조는 대박입니다. 최대 실적이니까. 자,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한호를 나고 서프라이즈 한 거에 대해서 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부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잘 나오면 15조까지 나오겠다라고, 예, 자, 하면서 요 15조 전망 때문에 14조가 그냥 반영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설레발이 심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15조 전망을 괜한 예상치를, 자, 어저께 ADP랑 똑같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ADP가 자, 6월달 자, 신규 일자리를 18만 5천 건 정도로 예상 전망을 해버리니까 17만 건대 나와버리니까 그냥 미국장이 하락한 건 똑같습니다. 전망치 기준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쓸데없이 15조를 바른 바람에, 그죠? 만약에 지난주처럼 그냥 13조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해도 그때만 해도 13조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14조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이렇게 됐겠죠. 13조를 예상했는데 14조면 서프라이즈 하는 건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15조도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어설픈 전문가들의 견해죠. 그네들은 맞추고 싶겠죠. 14조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15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던져서 맞으면 용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기대치를 한껏 올려버린 거죠. 삼성전자 기대치를 15조도 가능하다더라. 그러고 알고 있었는데 14조가. 그러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어갔고, 자,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차분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원래 금요일 날이 좀 차분하죠. 그러다가 종가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올리는데, 자, 오늘 특히 삼성전자의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이게 또 SK 이제 하이닉스가 보죠. 하이닉스는 또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막판에 또 올라가서 시건 3조 만들어내놓고도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가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6,640억이 나왔는데, 참 LG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갭이 정말 크죠. 하이닉스는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조인데 LG전자가 6,600억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10%, 13% 정도 성장을 자 했는데, 어쨌든 IT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시장에서, 자, 근데 보죠. 삼성전자를 지난 1분기가 10조, 이번 2분기를 14조가 나왔지만 15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2분기 전체적으로 상장사들